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 치매인데 이 치매라는 병에 내성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제 진단받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은 치매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제 치매니까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오랫동안 내가 다니던 길을 혼자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합창 연습도 하러 다니시고 동창 모임에도 나가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공원에 나가서 맨손 체조 같은 것을 하는 모임에 참여를 해서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70대 중반에 경도인지 장애 할머니셨는데 글쓰기를 계속 배우고 하면서 이제 문단에도 도전하고 상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글 쓰는 동호회에 가입해서 사회적인 교류도 왕성하게 하게 되니까 경도인지 장애 상태가 치매로 진행되지 않고 이 노년의 삶이 더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아주 재밌게 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치매가 맞고 그러면 진행이 돼야 맞는데 정작 환자분들은 치매로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텃밭도 가꾸고 밥도 해 드시고 김장철이 다가오면 뭐 김치도 담궈서 자식들에게 보내주는 그런 일들도 꼬박꼬박 해마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아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치매는 뇌세포와 뇌혈관이 손상되어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뇌세포와 뇌혈관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 치매인데 이 치매라는 병에 내성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이제 속담이 있는 것처럼 치매에 안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서 배워서 따라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치매 안 걸리는 사람들의 이제 특별한 비법은요, 바로 끊임없이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치매에 잘 안 걸리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끊임없이 막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잘 안 걸렸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난 몸이 약하니까 또는 막 여기저기 관절염이 생기고 그래서 귀찮고 나가기도 싫고 이러면서 막 집콕, 방콕형 일상을 지내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요. 그런 모습보다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서 하는 분들이 치매에 잘 안 걸리는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92세의 남자 어르신인데 저한테 막 어지럽고 막 다리도 질질 끌리고 기억력도 이제 저하되는 것 같다고 이제 진료를 하러 오셨습니다. 92세 연세이니까 뇌도 많이 줄어 있고 검사를 해보니까 작은 뇌혈관도 조금 막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지기능 검사를 하니까 이제 경도인지 장애와 뇌혈관 질환이 같이 있는 그런 이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92세 할아버지는요, 이 본인의 뇌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나 이제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관리하고 활동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 열심히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나가서 92세면 거의 최고령에 이제 속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윗사람이야 라고 이제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분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댄스도 배우고 바둑도 배우고 근데 집에서는 할머니가 하시는 이런 소소한 일들 뭐 설거지라든지 빨래 개키기라든지 청소 같은 거 이런 일들을 이제 끊임없이 이제 하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료할 때는 사실 92세시니까 이게 경도인지장애면 거의 100% 치매로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놀랍게도 이렇게 끊임없이 활동을 하는 습관 덕분에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진행이 되지 않고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활동을 하는 습관은요, 아주 대단하게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아주 작은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찾아서 하는 것이 끊임없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못해. 그 다음에 나 이거 다 해봤어. 이거 무슨 재미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자분들은 내가 평소에 한 번도 밥을 지어보지 않았다 그러면 밥 짓기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고, 설거지 같은 것도 스스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반찬 만드는 것도 부인분께 배운다든지 뭐 따님한테 배운다든지 이래서 끊임없이 나의 일상이 매일매일 활동을 하는 삶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이런 분들도 사회적인 교류 같은 것을 끊임없이 찾아내서 하셔야 치매에 잘 안 걸립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배우고 혹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제 진단받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은 치매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제 치매니까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오랫동안 내가 다니던 길을 혼자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합창 연습도 하러 다니시고 동창 모임에도 나가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공원에 나가서 맨손 체조 같은 것을 하는 모임에 참여를 해서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그런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배우고 이런 습관을 가지셨던 이제 초기 치매의 할머니셨는데, 계속 꾸준히 그렇게 활동하시니까 치매가 진행이 되지 않고 조금씩 이제 증상이 나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 새로운 일을 하고 도전할 때 엄청나게 억지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더 잘 안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70대 중반에 경도인지 장애 할머니셨는데 글쓰기를 계속 배우고 하면서 이제 문단에도 도전하고 상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글 쓰는 동호회에 가입해서 사회적인 교류도 왕성하게 되니까 경도인지 장애 상태가 치매로 진행되지 않고 이 노년의 삶이 더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아주 재밌게 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 그 이외에도 난 그런 거 평생 안 해봐서 못해요. 그리고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악기나 그림 배우기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치매의 내성이 강한 분들입니다. 또 그 일을 하고 배울 때 억지로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아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치매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늘 하시던 일은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도 치매를 앓고 있거나 진단을 받았다 또는 약을 드시고 있다 이렇게 할지라도 계속 나이와 상관없이 병에 상관없이 새로운 일을 계속 실수하더라도 도전해보고 배우고 또 일을 계속 하도록 격려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로 치매에 잘 안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제 치매 진료를 하면서 사실 이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곤 하는데요. 의학적으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보면 치매가 맞고 그러면 진행이 돼야 맞는데, 정작 환자분들은 치매로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텃밭도 가꾸고 밥도 해 드시고 김장철이 다가오면 뭐 김치도 담궈서 자식들에게 보내주는 그런 일들도 꼬박꼬박 해마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치매 초기로 이제 진단을 받으셨는데 약을 드시면서 어린이 교통도우미 봉사를 나가시는 일을 계속 하시고, 또 아들이나 며느리하고 이제 같이 살고 계시니까 본인 방 청소나 그다음에 아이들 챙겨주는 일 이런 것들을 그냥 혼자서 다 이제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91세인 할머니셨는데 이제 뇌혈관 질환과 이제 치매의 이제 초기 이제 증상이 시작이 됐는데 아들 며느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도 본인 방 청소, 빨래 이런 거 스스로 하고 진료실에 들어올 때도 사실 다리가 불편해서 부축을 받으셔야 되는데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난 내가 하겠다 이러면서 혼자서 걸어 들어오시고 굉장히 독립심이 강한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치매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잘 안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적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잘 걸리지도 않고 걸렸다 하더라도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특징은요. 먼저 좋은 면만 보는 분들이 치매에 잘 안 걸립니다. 제가 정말 수많은 치매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요. 정말 황당할 정도로 좋은 면만 먼저 보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치매에 걸려도 진행이 느리고 악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일상의 면에는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또는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때 나쁜 점보다는 좋은 면만 먼저 보는 사람들은 치매에 잘 걸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꼭 나쁜 것만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치매에 걸려도 진행이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면만 먼저 보는 사람들이 그러면 왜 치매에 잘 안 걸리고 치매에 걸렸어도 더 진행이 안 될까?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면만 보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이 생겼을 때 좋은 면을 먼저 보면 스트레스 받는 것도 줄어들고 그러면 심장이 뛰는 거라든지 혈압이 오른다든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든지 이런 어떤 자극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니까 결국 뇌혈관과 뇌세포의 이제 보호 기능이 좀 더 잘 작동한다는 거죠. 반면에 나쁜 면만 먼저 보는 분들은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이제 화가 나는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그만큼 뇌세포와 뇌혈관 손상이 좀 빨라지는 거니까 치매에 더 잘 걸릴 수도 있고 치매가 더 악화되는 그런 이제 지름길인 거죠. 제가 치매 환자분들 이렇게 진료하면서 처음에 진단하고 그 다음에 오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좋은 면만 보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약을 먹으니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뭐 기분도 좋고 머리도 좀 명료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고 선생님도 이렇게 신경 써주니까 좋아져야죠. 이제 이렇게 약간 긍정적으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쁜 점만 보는 분들은 분명히 머리는 좀 맑아지고 기억도 좀 나아지고 기분도 좋아졌는데 그 좋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쁜 점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게 내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 왜 이렇게 요즘에는 공기가 탁하고 나쁜지 목이 칼칼해 죽겠어 막 이러면서 좋아진 면보다는 계속 나쁜 점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당연히 치매 증상이 조금 더 빨리 이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나쁜 말을 먼저 하면 사실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아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고 시비를 걸게 되고 의심하고 이런 행동장애 같은 것도 치매에 걸려서도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마지막 치매에 안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 이 비법은요. 바로 술, 담배를 끊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입니다. 술을 한 잔 이상 매일 드시거나 과음을 하게 되면 뇌세포가 빨리 이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흡연은 뇌혈관을 이렇게 좁아지게 만들고 동맥경화나 이런 뇌졸중을 일으키게 되니까 치매를 더 빨리 오게 만들고 악화시키는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분들은 그 순간부터 뇌세포와 뇌혈관을 보호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고 치매에 안 걸리는 비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젊어서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요, 뇌세포와 뇌혈관의 예비 용량을 늘려놓게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뇌세포와 뇌혈관이 손상되는 치매라는 병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치매에 잘 안 걸리는 사람들의 비법, 제가 5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뇌세포와 뇌혈관을 보호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이 치매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